당신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기업 콘텐츠는 아무래도 K-팝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가상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안에 점포를 차리고 싶은 기업은 GSS로부터 가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야 했다.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운영회사 GSS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가상 부동산을 사거나 땅을 빌립니다. 그래서 상점을 차려요. 상점에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5년도쯤에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허황된 개념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가상부동산이 될까? 근데 실제 메타버스에 가상부동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시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깊은 밤이라는 말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깊은 아침이라. 그 깊은 밤이라는 말이 있죠. 깊은 아침은 왜 저희가 쓰지 않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생각, 깊은 행동. 깊은 행동 좀 이상하죠? 깊은 분노, 깊은 행복? 깊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행복이나 행복에는 쓰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 뒤에 황현산 평론가께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깊이를 침잠과 몽상의 어두운 밤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과 실천의 아침에 들여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사실 밤은 더 감성적이에요. 더 감정적입니다. 아침은 이제 눈을 떠서 이성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아침이죠. 하지만 이 아침조차도 그 오랜 밤을 기다려서 얻은 아침이지만 여전히 깊이가 있는 그런 아침이기를 시인이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승자 독식 문제인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네 읍내자랑 같은 거 하면 대상 탔을 때 전기밥통이라도 받아갔잖아요.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국가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의 경쟁의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콘서트가 가능해졌죠.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가수는 직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네 가수도 글로벌상에서 살아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비정하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 지구인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잭팟이 터지면 금광이 되지만 모두 다 뛰어들면 골드러시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금캐로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참여자가 늘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면 그만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에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역사 덕후이자 미술 덕후입니다. 그림은 역사를 비추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세기 프랑스 미술에 대하여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을 결코 뺄 수가 없는데요.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을 당시 그림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기를 나타내는 여러 그림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렬한 그림,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상류층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갈등에 빠져들던 그런 시기인데요. 예술가들이 이런 혼란의 시기를 놓칠 리가 없겠죠. 들라크루아는 혁명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날의 정신을 이 화표에 이렇게 옮겼는데요. 가운데 여인이 삼색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삼색기는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죠. 여신은 공격적이고 강렬한 모습입니다. 깃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착검을 한 총을 들고 시민들을 이끌고 있죠. 저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집필하기 전에 이 그림을 실제로 봤고 듈라크루아의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잡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23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지시를 따라도 질병이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잡아갔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의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의학 발전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들은 질병에 의한 상황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암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흔드는 뭔가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배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믿고 대비도 잘 안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너무 강력한 이런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연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직장을 잃으면 나가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기본소득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보장제도의 좀 강화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뭐 직장이 잃어도 또 기회가 생기면 다른 걸 좀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이제 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살았던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인류 자체도 이제 지질하게 이런 시대 구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고, 그거는 바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지질의 시대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지질의 시대가 구별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류세입니다.